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키우면서 집안 사업을 돕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즘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 덕분에 아이도 돌보미 분께 맡기고 나올 때가 많아서 수많은 워킹맘 분들이 얼마나 눈에 아이가 어른거리는 걸 참아가며 열심히 일하고 계실지 몸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엄마로서도 서툰데 다시 사회인으로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언젠가 자란 제 딸이 일하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힘내고 있어요. 이곳 채널은 다양한 결혼과 관련된 진솔한 사연을 들을 수 있어 출퇴근길에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재미나게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아이 떼어놓고 일하러 가시는 기혼자분들 사연은 더더욱 감정을 이입하며 듣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 역시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하루의 시름을 잊게 해드리고자 제 이야기를 꺼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맞선을 봐서 만난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20대 때 연애를 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결혼할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에는 드라마에 나오는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린 적도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저한테 그런 인연이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겠죠. 그래서 간간히 연애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보내고는 했습니다. 사실 엄마 회사를 제 평생 직장으로 생각한다거나 엄마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럴 깜냥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애초에 제대로 일을 배운다기보다는 도와드린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기도 했어요. 저희 엄마는 저 태어나기 전부터 사업을 하셔서 이 회사를 일으켜 세우셨거든요. 어머니로서도 물론 대단하신 분이지만 엄마는 사업가로서도 참 철두철미하고 대단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일에도 항상 열정적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쁜 엄마였지만 그런 만큼 저와 보내는 시간은 정말 오롯이 저 하나에게만 집중해서 사랑을 쏟아주셨습니다. 다른 전업주부인 어머니들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시지는 못하셨지만 그 사랑의 질만큼은 세상 그 어떤 어머니들보다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제가 그나마 지금 이만큼이라도 사람 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엄마 사업 도와드리면서부터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 돕는 거지 제가 하는 일은 엄마 개인 비서나 다름없었어요. 일반 비서보다는 좀 더 사적인 영역을 다룰 수 있다는 게 제 나름의 장점이었죠. 그러다 보니 정작 저 자랄 때보다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지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고요. 애초에 회사에 들어올 때도 그랬지만 엄마가 일하시는 걸 보니 저는 엄마만큼은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싶더라고요. 엄마는 노력도 많이 하시지만 타고난 사업가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엄마도 아빠와 함께 일을 하셨어요. 본디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셨지만 엄마 만나면서 엄마 사업 지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이른 나이에 병을 얻어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마와 아빠는 사이좋은 부부이자 서로에게 둘도 없이 친밀한 사업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공도 하는 일도 비슷한 두 분이셨다 보니 그만큼 내적 친밀감을 쌓기도 쉬우셨었던 것 같아요. 두 분 역시 맞선으로 어른들 주선으로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연애 결혼한 부부들보다 더 금슬이 좋으셨으니 어른들께서 각자에게 맞는 귀한 인연을 잘 연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나 저희 엄마나 맞선 봐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이왕이면 스스로 좋은 사람 만나 연애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서로 좋은 사람 골라서 비슷한 조건과 환경에 공감대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게 저나 엄마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30 가까이 돼서 들어온 맞선 제안에 별로 거부감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일 거예요. 어머니 지인 통해 들어온 선자리를 저보다 저희 엄마가 먼저 꼼꼼하게 검토하셨을 테니 그만하면 믿을 만하다 생각하기도 했죠. 내키지 않는데 일부러 나갈 건 없고 조건이 썩 나쁘지 않으니 한 번쯤 나가봐도 괜찮다 싶어 물어보는 거야. 아직 네 나이가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고 너무 부담 가질 건 없고 난 너 일 배우면서 내 옆에 오래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저희 엄마가 그렇게 딸 결혼에 목매는 편이 아니시라는 것도 선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었습니다. 왜 저는 아직 결혼 생각도 없는데 자꾸 집에서 선보라, 결혼하라 그러면 없던 거부감도 생기지 않겠어요? 저희 집은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결혼도 좋은 사람 만나서 하면 좋고 아니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주의였으니 오히려 결혼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상대방 조건이 그리 나쁘지 않았기에 선을 보게 되었어요. 사진으로 뵐 때도 그랬지만 자영 씨 인상이 참 선하신 게 보기 좋아요. 나오기 전부터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 기대 컸는데 막상 실물로 보니까 더 좋네요. 길 가는 사람 꼬드기는 도쟁이 같은 멘트이기는 하지만 결국 제 외모가 마음에 든다 그 소리였습니다. 뭐 저도 그 사람 외모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선자리 나온 것도 그런 부분 무시 못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 선자리에 굳이 나온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원호 씨 집안도 어머님께서 사업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어머니 쪽이 사업가시다 보니 공감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 아무리 여성 기업가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역시 아직은 남성 기업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집안하고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편이기는 합니다.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집안들은 대대로 아들들이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가부장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딸들은 좋은 조건 맞는 사업적으로 얽힌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선 봐서 결혼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아예 안 볼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저나 저희 어머니 상황을 잘 이해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쪽이 더 낫지 않겠나 싶었던 거죠. 남편 쪽 집안은 양친이 모두 생존해 계시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전문대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던 시아버지는 사업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부인인 시어머니 사업에도 전혀 관여를 안 하셨고요. 오히려 그런 점이 마음에 들기도 했어요. 전문가가 아님에도 여자가 사업을 하면 쉽게 생각하고 입을 대려는 남자들이 제법 많거든요. 적어도 집안 분위기가 그런 쪽은 아닌가 보다 싶었죠. 저희 집은 엄마의 저 여자만 둘이 같이 살다 보니 가부장적인 분위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집이었어요. 저희 엄마께서 딸이라고 뜻 접고 살게 할 뜻이 조금도 없는 분이시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한 꿈이나 원대한 포부를 안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왕이면 저희 집이랑 집안 분위기 비슷한 집에 시집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집에 아들 하나 있었더라면 여자들이 아주 줄 서서 시집을 오려고 했을걸요? 그러니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 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자영 씨와 제가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말이 더 잘 통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사업가인 집안하고는 집안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렇죠? 남편 역시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대번에 알아듣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건 직접 겪어본 집안 분위기가 아니면 잘 모르죠. 어쩐지
이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 더 만나보니 이 사람과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대화하면서 불편하거나 껄끄러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능력 있는 어머니 밑에서 잘 배운 티가 났죠. 무엇보다 여자 듣기에 거슬리는 소리를 단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의 여자 발언권이 센 집 같은 경우 가부장적인 집 남자들보다는 여자 말을 좀 잘 듣고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편이었거든요. 적어도 제 친구들 중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여자친구들이 마음고생을 좀 덜 하더라고요. 제가 선볼 때 이 부분을 눈여겨본 것도 그래서였죠. 그런 점도 그렇고 대화해보니 사람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보증된 사람을 만난다는 안도감에 더 쉽게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남자에게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여는 편이 아님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랬죠. 저희 엄마 역시 결혼을 안 하면 모를까 이왕 결혼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 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보내고 싶어 하셨으니 조건적인 면을 보았을 때는 남편이 제법 점수를 땄습니다. 비록 선으로 만나기는 했으나 남편이 처음부터 제 환심을 사려고 적극적이었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서로 마음이 없는 결혼은 시키실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마음이 없을 때 딴짓하기도 더 쉬운 현실이잖아요. 첫 만남이 맞선이었다 뿐이지 꼭 간 연애 시작한 듯 제게 정성을 다하는 남편이었으니 엄마도 흡족하게 보셨던 거겠죠. 저희 집안 쪽은 무역과 관련된 일이 주를 이루는 회사였고 남편 집안 쪽은 국내 시장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정용 기기들을 주로 다루는 회사였는데 주된 품목은 미용기기였어요. 한창 집안에서도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있다며 가정용 미용기기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되던 시기였습니다. 시어머니 회사는 그 후발주자였으나 적절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자리를 잡는 데 성공한 몇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맞선을 주선한 지인분께 듣기로는 그쪽도 저희만큼이나 현금 자산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저희 쪽은 해외와도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걸 고려했을 때 제법 잘 되는 곳이라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어느 쪽이 어느 쪽보다 처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조건도 잘 맞아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양가 상견례를 하게 된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맞물려서였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결혼에 긍정적이었으나 남편 쪽에서 결혼에 훨씬 적극적이었어요. 저희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이기도 했겠지만 아무래도 남편이 저에게 가진 호감이 제 쪽보다 훨씬 컸으니까요. 확실히 결혼은 남자 쪽이 생각이 있어야 확확 진행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듣고 보니 남편은 처음 맞선 나올 때부터 저를 알고 있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업가 집안이다 보니 부모님들 따라다니다 보면 그 자녀들을 마주칠 기회도 종종 있거든요. 워낙 사람이 많으니 스친 사람을 일일이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어쩌다 보니 제가 남편 눈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건 나중에 저희 선 주선해 주셨던 분이 해주셨던 이야기인데 남편 집안 쪽에서 콕 집어서 저희 집 쪽으로 선을 넣었더라고요. 분명 남편이 처음부터 저를 염두에 두고 만든 자리였다고 지금으로선 확신하고 있어요. 애초에 따질 거 다 따져서 만난 사람들이었으니 상견례에서도 별로 걸릴 게 없었어요. 다들 사회생활 하실 만큼 하신 분들이고 사업에 잔뼈가 굵은 분들이셨으니 분위기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잘 흘러갔고요.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사업하며 안 만나본 사람이 없으셨던 엄마 눈에는 또 다르게 보이셨던가 봐요. 이제 한시름 놓겠다 싶어 안심하고 있는 제게 엄마가 한마디 툭 던지셨습니다. 내 보기에 사부인이 보통이 아니시겠다. 순진한 우리 딸내미 싹 팔라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어머님이? 나한테 항상 잘해주셨는데 설마 그러시겠어? 이 순진한 딸내미야. 사업하는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정말로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였으면 엄마가 결혼 준비를 중단시키셨겠죠. 뭔가 시원치 않으면서도 딱히 문제점을 찾을 수는 없으셨는지 그 이후로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주 순조롭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얼마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자상했고 저와 시댁 간 사이도 나쁘지 않았고 남편과 저희 엄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두 집안 모두 넉넉한 집안이다 보니 결혼하고 며느리한테 집안일 시키고 뭐 그런 문제로 문제 생길 만한 일도 없었고요. 아직 둘 다 젊어서 그런지 아이도 금방 생겼습니다. 예쁜 딸아이였어요. 성별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내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저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역시 마찬가지셨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시댁과 남편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괜찮아. 젊은데 뭐 애야 또 가지면 되지. 시어머니 말씀이 처음엔 이해가 가질 않아서 어리둥절했습니다. 방금 애 낳은 사람한테 애를 또 가지라니. 나중에야 둘째 생각 들지 몰라도 당장은 제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 말 듣고 저희 엄마도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기 딸 아니라고 몸 축나든 말든 상관없다 이건가. 이래서 아무리 사람 좋아 보여도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다르다는 거구나 싶었죠. 아까 어머님 말씀이 좀 그렇더라. 그것도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있는데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아무래도 엄마가 실망이 좀 크셔서 그랬나 봐. 너무 마음 쓰지 마. 마음 쓰지 말라고 한 그 말에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무슨 제가 딸 낳은 게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해놓고 마음을 쓰지 말라니요. 이쯤 되니까 진짜로 빈정이 확 상했습니다. 우리 아이 태어난 좋은 날에 실망은 무슨 말이고 그런 말을 해놓고 마음을 쓰지 말라니. 내가 딸 낳은 게 뭐 잘못됐어? 설마 아들 아니라고 실망한 거 아니지? 본인도 여자면서. 아직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제가 화를 있는 대로 내자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실토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 엄마는 집안에 사업 물려받을 자질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항상 그걸 아쉬워하셨거든. 나 결혼할 때도 그래서 너는 꼭 나 닮은 아이 낳으라는 말씀을 달고 사셨다니까. 자기도 알지만 내가 딱 친탁을 했잖아. 남편은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자적인 성격이 딱 시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시어머니 남편이나 아들이나 사업가적인 면모는 코털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그거고, 그건 제가 아들 낳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커서 우리 딸이 어떤 사람을 살지는 전적으로 우리 딸한테 달린 문제라지만 그렇다고 우리 딸이 잘 나가는 사업가 되지 말란 법은 또 어디 있는데요? 갈수록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는 남편과 그런 소리를 전하게 만든 시어머니에게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애를 두고 못하는 소리가 없어. 당신은 당신 어머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걸 듣고만 있었어? 그리고 우리 앤데 어머님 닮은 아들은 또 무슨 소리야? 꼭 아들이어야 할 이유는 뭐고? 그게 뭐 어머님을 닮아야 할 이유는 뭔데? 집안의 사업가가 어머님뿐인 것도 아닌데. 에이, 장모님은 처가인데 우리 식구라고 보긴 어렵지. 그리고 우리 사업 물려받으려면 애도 우리 엄마 닮는 게 낫고. 뭐 우리 엄마는 식구가 아니야? 그럼 나도 네 식구 아니니? 당신 진짜 말 서운하게 한다.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꼭 말꼬리를 그런 식으로 잡아야겠어. 우리 엄마가 여자만 있는 집안에서 자라서 초장에 당신 버릇도 잘 잡아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럴 리 없다고 얼마나 장담했는데 자기 이러면 나도 진짜 서운해. 이쯤 되니 말문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시어머니 우리 엄마처럼 여성 사업가라고 비슷한 집에 시집왔다고 생각했더니 저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다른 남자 사업가들보다 더한 가부장의 끝판왕이었던 겁니다.
그런 어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자란 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공부밖에 없는 아들놈은 그걸 그대로 배워와서는 간 몸푼 제 마누라 옆에서 주절주절 떠들어대고 있고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너 지금까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한테는 내 모든 걸 다 이해하는 양 그렇게 굴었니? 지금까지 나 속이면서 양심 뜨끔거리지 않디?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럼 선자리에 나와서 자기 생각하는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뭐 잘못이야? 그러는 자기도 처음엔 나한테 말 이렇게 험하게 안 했으면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나가. 배가 쑤셔서 잘 들리지도 않는 베개를 억지로 들어다가 놈에게 던졌습니다. 그거 무게 얼마나 된다고 그것도 맞기 싫어서 베개를 피하는 꼴이 찌질하기 짝이 없었어요. 도대체 내가 어쩌다 저런 놈 애까지 낳았는지 황망해서 가슴이 턱턱 막혔습니다. 놈이 제 눈치를 보며 쏜살같이 병실 밖으로 달아나고 갓난쟁이 딸아이와 저 둘만이 고요한 병실에 남아 있었어요. 저런 것들이랑 엮여서 앞으로 저와 딸아이 인생이 어찌 흘러갈지 그 만만치 않은 가시밭길이 눈에 펼쳐진 듯해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제가 저런 놈인 줄 알았더라면 미쳤다고 저놈하고 결혼을 했겠어요? 제 말 잘 듣는 순하고 얌전한 남자인 줄 알았으나 제가 해산하자마자 자기 본색 드러내는 걸 보면 속이 시꺼매도 보통 시꺼먼 놈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이제 자기가 내 애까지 낳아놓고 뭘 어쩌겠어 하는 생각이 뻔히 보였어요. 속아도 보통 질 나쁜 놈한테 속은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말 맞다나 이제 아이까지 태어난 마당에 뭘 어찌합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번 본색 드러내고 나니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 이후로 제 눈치도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저희 엄마한테도 자주 찾아가고 연락도 하고 그러더니 아이 낳고 나서는 일절 안 하더라고요. 그건 결혼 전에 제가 남편에게 단단히 당부를 받아놓은 부분이었습니다. 원호 씨도 외동이니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외동의 딸이라 결혼하면서 엄마 혼자 남겨두고 오는 게 더 마음이 쓰여요. 그래서 결혼 일찍 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그럼요. 제가 더 잘할게요. 사위도 자식인데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잘도 거짓말을 한 남편 놈이었습니다. 그동안 속은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부부 사이는 볼 것도 없이 순식간에 나빠졌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애초에 그놈이 저한테 진실한 적이 있기나 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놈에게 기만을 당했는데 그 관계가 예전과 같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놈이 어리석었던 거죠. 당신만 마음가짐을 달리 먹으면 가정이 평화로울 일을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그렇다고 내가 우리 집 경제 상황을 속이기를 했어. 당신한테 해코지를 했어. 왜 사람을 그렇게 상종 못할 사람 취급을 하냐고. 지 잘못한 건 생각도 못하고 되레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저도 저였지만 당신 하나뿐인 딸이 저런 놈에게 속아 지금 이 수모를 겪고 있는 걸 저희 엄마가 아신다면 어떻게 될지 무서웠어요. 저희가 결혼 전에 저놈 조건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엄마가 잘 나가는 사업가라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그 집 가정사까지 무슨 수로 알아낼 수 있었겠어요? 애초부터 막대먹은 집구석이라는 걸 걸러낼 수 없었던 걸 본인 탓으로 돌릴 엄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엄마한테 숨기는 것 없었던 친구 같은 모녀였는데 이걸 엄마한테 알릴 수도 없으니 제 속만 벙어리 냉가슴 앓듯 타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저리 나오는데 시어머니라고 본색을 안 드러냈겠습니까? 제가 남편 하는 꼴을 보고 더는 그 집 식구들 반기지를 않으니 자주 보지는 않았으나 얼굴 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는 시어머니였어요. 너 이제 지효도 클 만큼 컸는데 둘째 생각도 해야지.
우리 집 같은 집안에 시집 왔으면 당연히 이 가산 물려주고 유지시킬 자손 있는 건 당연한 의무다. 그거 잊지 마. 누가 들으면 어디 왕가 며느리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빌어먹을 사고방식 가진 집구석 이대로 확 대를 끊어놓고 싶었지만 이런 생각마저 우리 딸 지우 생각하면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니 아이에게마저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자잘하게 저희 엄마 도움받을 만한 건 빼먹지 않고 뽑아먹는 남편과 시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사업이 잘 된 게 저희 집에 비하면 세월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쪽이 최근에 떠오르는 사업이긴 했지만 안정성이나 사업 규모를 고려해 보면 저희 어머니 회사에 비할 게 못 되었어요. 그 말인즉슨 애초에 저희 엄마나 시어머니 노는 물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재계에서 엄마와 시어머니 위치도 다를 수밖에 없었죠. 사업이 현금 장사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그에 걸맞은 인맥과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쌓아올린 어머니의 경력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탐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회사를 키우는데 저희 엄마만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 자체도 없었겠지만요. 자연히 남편과 시댁에서 저희 친정에 바라는 바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일일이 다 받아줄 것 없대도 그래봤자 감당도 못해. 그래도 우리 지우 아빠고 할머니인데 마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엄마도 다 그런 거 고려하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엄마라고 왜 곤란하지 않으셨겠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부탁하면서 눈치라도 보더니 하나둘 들어주니까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더한 걸 요구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정말 모자가 뻔뻔한 거 하나는 똑같더라고요. 더더욱 남편과 시가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럴 깜냥도 안 되면서 다른 물에 발가락 한 번 담가봤다고 간덩이만 있는 대로 커진 시어머니였습니다.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네 해외 판로를 개척하네 설치는 걸 신경 쓰기도 싫어서 무시하고 있었더니 뭐가 삐끗했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 회사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있고 역사가 있는 회사 같으면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대응책도 마련되어 있고 해결 방안 모색하는데도 침착하게 진행이 되는데 일절 그런 경험이 없던 시어머니의 경우 당장 돈으로 못 먹으면 회사가 엎어질 지경이었죠. 사실 시어머니 사업하는 모양새가 대장부 같은 면이 있기는 했지만 그만큼 무대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 경우 결과가 뭐 아니면 도인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운이 따르기도 했을 겁니다. 회사 규모가 조금만 컸더라도 진작 엎어질 회사였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다 속은 것만 같아 괘씸했으나 딴에 사업한다고 설치며 잘난 척을 있는 대로 하던 시어머니가 회사 넘어갈까 싶어 발을 동동 구르는 꼴을 보니 속으로는 좀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저대로 그 잘난 기가 확 꺾어버렸으면 싶었어요. 지금껏 아쉬우면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남편놈과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제 엄마한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평소에는 이것저것 요구할 줄만 알지 들어주면 고맙다는 감사 인사 한 번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엄마가 쉽게 도와주지 못하게 할 작정을 하고 있던 저였습니다. 게다가 요구하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 아니면 어디다 도움 요청할 곳도 없는 인간들이니 또 낯짝을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희 엄마도 사업으로 잔뼈가 굵은 분이신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곤란한 부탁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후에 입 싹 씻는 태도를 보고 어떻게 눈치를 채지 못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좋은 척 자기를 속이던 인간들이 실은 자기 딸마저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내 귀한 딸 데려가 놓고 감히 이렇게 홀대를 해? 내 그런 인간들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따위 집구석에 내 딸 보내지도 않았어! 엄마가 노발대발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 역시 그것들 편 들어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엄마, 절대로 무리해서 돈 내주지 마요. 나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거면 나 더 속상해. 그동안은 그래도 사돈이라고 아쉬운 소리에도 그런 대로 들어주던 사람이 완전히 단칼에 거절을 하니 이제 똥줄이 탄 건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엄마 일하시는데 회사까지 찾아와서는 둘이서 눈물줍을 줄줄 짜며 있는 대로 추태를 부렸다고 합니다. 사돈, 제발 우리 지우를 봐서라도. 제가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결국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 지우 말고 또 누가 있어요? 그러니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제가 절대로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사돈. 장모님, 제가 그동안 서운하게 해드린 게 참 많았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저희 엄마 지금까지 이만큼 사업 일구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대로 회사 넘어가게 두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제발 저를 보셔서 우리 지우 보셔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것들 질질 짜는 꼴을 회사 직원들이 다 보았으니 엄마가 얼마나 직원들 보기가 민망하셨겠습니까? 평소에 한 짓거리가 있는데 그따위 거짓 눈물 따위에 넘어가겠습니까? 오히려 제 화만 더 돋궜습니다. 뻔뻔한 것도 정도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모자가 추태를 부려. 우리 엄마가 어떻게 키우는 회사인데 지금까지 분에 넘치도록 도와준 것도 고마운 줄 모르는 것들이 감히. 여보, 우리가 남도 아닌 가족인데 우리 지우가 커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한 번만 도와주면 우리가 절대 안 잊는다고 하잖아. 자기가 가서 장모님 좀 설득해줘, 제발. 듣기 싫어. 진짜 그것들 망하든 말든 제 할 바 아니었어요. 그렇게 망하면 뭐 더 걸릴 것도 없겠다. 그냥 우리 지우 데리고 그 집구석 나와버릴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돈 도와주기로 했다. 엄마! 네가 오서박이랑 칼나서면 또 모를까. 지우가 있는데 저것들 괘씸하기는 해도 길바닥에 나앉게 둘 수는 없지 않니? 답지 않게 풀 죽은 목소리로 약한 소리를 하시는 엄마가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게 결국 또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어머니 회사는 또 한 번 전적으로 제 어머니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요. 그러고 좋다고 웃는 시어머니와 남편 낯짝을 보니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들이 받아쳐먹은 게 한두 푼도 아니니 그래도 한동안은 눈치를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 놈도 제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람 본성이 어디 쉽게 바뀌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눈치 보던 것도 잠시 다시 사람 속을 긁기 시작한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식구끼리 그렇게 비굴하게 피는 꼴을 보고야 도와주겠다는 소리를 하고 사돈 알기를 우습게 알기도 유분수지. 그 큰돈 뻔뻔하게 빌려가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시네요? 어머님이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지금 사장님 소리나 듣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그게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네 말버릇이나 조심해.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아. 남편과의 사이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라리 무시를 하던 제가 저렇게 악에 바친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린 게 바로 그 즈음이었거든요. 제 마누라 친정에 빨대 꽂아 제 어미 사업 간신히 회생시켜놓고 저건 사람 새끼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로 남편의 불륜을 폭로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참은 건 오로지 제대로 증거를 모아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위함, 바로 그뿐이었어요. 속에 맺힌 게 많았던 만큼 저놈을 제대로 부셔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회사가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를 맞이한 것도 그와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사실 회사 공금이 아니라 저희 엄마 개인 자산도 상당하니 당장 회사가 넘어갈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었으나 사정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얼핏 들으면 위험하게 들리기도 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나 남편처럼 주류 인맥에 끼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
인맥만 쌓은 인간들한테야 그런 소식이나 전해졌을 테니 두 인간 기세가 아주 등등해졌을 겁니다. 자기는 뭐 나 같은 인간이랑은 좀 다른 것처럼 콧대가 하늘을 찌를 듯 하더니 들어보니 너희 어머니 회사도 지금 사정이 아주 만만치 않은 것 같더구나. 어떡하니? 있는 집 딸로 살아서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을 텐데 이제 어머니 생계까지 책임지게 됐으니?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지금 그렇게 여유 부리실 때가 아니실 텐데요. 회사에 자금난이 생기면 그간 뿌린 자금 회수부터 할 텐데 저희 엄마한테 갚을 돈은 마련해 두셨어요? 신나게 빈정거리던 시모가 당신 멍청함에 코웃음을 치며 제가 하는 말에 안색이 싹 바뀌었습니다. 허둥지둥 회사로 뛰어가는 꼴을 비웃는 제게 남편이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자기 집 사정 안 좋아졌다고 꼭 우리 엄마한테까지 줄 쓰셔야겠어? 같이 죽겠다는 거야 뭐야? 같이 죽긴 왜 같이 죽어? 죽으면 너네 집만 죽는 거야 이 모자란 놈아. 제 놈이랑 제가 뭐 그렇게 끈끈한 사이라고 같이 엮습니까? 제 놈 고꾸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설치는 놈도 우스웠죠. 아니나 다를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 덕에 급한 불 끄셨고 이제 저희 회사 사정에 제 돈 써야겠으니 이만 돌려주십시오. 저 같으면 당장 내 돈 내놔라 멱살이라도 잡았을 텐데 자기 힘든 걸 보고도 은혜도 모르고 고소해한 인간에게도 참 정중한 게 엄마 인격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 대한 시어머니 대응이야 참 거지만도 못했지만요. 안 내놔! 못 내놔! 가족끼리 무슨 돈을 갚아? 그 돈 이미 다 썼어. 먹고 죽으려고도 해도 없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박함이 줄줄 떨어졌습니다. 무슨 5살짜리도 아니고 이게 떼쓴다고 될 일이에요? 저 정신머리로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건지 기가 찼습니다. 돈이 없긴 왜 없어요? 내 앞에서 돈 자랑을 그렇게 해놓고는 애초에 나랑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주제에 그 큰 돈을 어디서 빌릴 수 있다고? 능력도 없이 우리 집에 기생해서 붙어먹고 산 것들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는데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장 우리 엄마 돈 내놔! 내 돈 네 돈이 어디 있어? 가족끼리 돈 한 번 줬으면 끝난 거지.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네 놈이 왜 우리 가족인데? 내가 네 놈 밖에서 헛짓거리하고 다니는 거 모를 줄 알아? 저도 모르게 분해서 말이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순간 시모와 남편도 놀라서 흠칫했어요. 제가 외도 사실을 아는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하는 꼴을 보니 시모도 남편과 작당에 이미 사실대로 알고 있더군요. 저희 엄마만 생각지도 못했던 괘씸한 사이놈의 외도 소식에 그대로 굳어버리셨습니다. 말 나왔으니 잘 됐네. 야, 나라고 너랑 사는 게 어디 쉬웠는 줄 알아? 피차 얼굴 봐서 좋을 것도 없고 이참에 그냥 갈라서자. 나도 이제 내 말에 고분고분한 좀 여자다운 여자랑 좀 살아보게. 너네 집 이제 볼 것도 없고 나도 너랑 살 이유 없어. 남편 놈이 정신 놓고 나불나불 짓거리는 말에 엄마 눈에서 불꽃이 팍 튀는 듯 했습니다. 당장 성큼성큼 놈 앞으로 달려나간 엄마가 남편은 귀싸대기를 있는 대로 내려쳤습니다. 그 기세에 놈이 그대로 철퍽 고꾸라졌어요. 이 더러운 새끼가! 기생충 마냥 우리 집에 들러붙은 것도 모자라 감히 내 딸을 기만해? 이 쓰레기 같은 놈이! 내 아들 왜 때려? 너도 처받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엄마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심어 머리끄덩이를 잡아채서 집 밖으로 내던졌어요. 그 기세에 놀란 남편놈이 제 어미를 멍청한 걸음걸이로 뒤따라갔습니다. 그 틈에 엄마가 문을 확 잠가버렸어요. 오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정중만이 감돌았습니다. 이내 그 정적을 깨고 엄마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본 건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저것들 때문이라고, 저런 것들하고 엮인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당혹감과 슬픔이 뒤섞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감히 저 천박한 것들이, 저 벌레만도 못한 것들이 내 딸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내 귀한 딸을,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새끼들. 엄마, 엄마. 그제야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엄마랑 얼싸안고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쌓인 게 보통이 아니었는지 눈물을 그치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뻔뻔한 것들 행태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을 때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가 차라리 감정을 확 쏟아내고 나니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너 어쩔 생각이야? 설마 저 꼴을 보고도 저놈하고 살 생각은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저놈하고 갈라설 준비는 진작 마쳤어. 그나저나 저것들 돈 안 토해내겠다고 생발광을 할 텐데 그 꼴을 어찌 보나? 엄마 돈 한 푼도 뺏기면 안 되는데. 그건 걱정할 거 없어. 이내 마음을 진정한 엄마 눈이 투지로 불타올랐습니다. 멍청한 것들 사람을 잘못 건드려도 보통 잘못 건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그 더러운 시모라는 인간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두 모녀만 가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를 든든하게 받쳐줄 지원군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마치 군대라도 되는 것처럼 다부진 걸음으로 회사로 쳐들어가자 몇 안 되는 직원들은 물론이거니와 곧 시모도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이런다고 돈 줄 것 같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뻔뻔한 소리를 짓거리던 시모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하더니 이내 입을 확 다물어 버렸습니다. 네, 생각이 있으면 그 멍청한 주둥이 다물어야죠. 시모 시선이 향한 곳에 서 있던 분은 저희 엄마의 절친한 지인이자 시모의 갑회사 대표님이셨어요. 시모가 엄마한테 빌린 돈으로 간신히 회사 위기를 막고 거래를 튼 곳이 바로 엄마 지인 회사였던 거예요. 막 부도 위기를 해결하고 따낸 엄마 지인 회사 계약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었죠. 한마디로 그 지인분이 거래를 끊으시면 아직 위기를 완전히 수습하지도 못한 시모 회사 부도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사돈, 먼저 저랑 얘기를... 입 닫아요! 낮고 무거운 저희 엄마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날 설치던 기사는 어디로 가고 제 운명을 직감한 모양인지 털썩 바닥에 주저앉은 시모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 때문에 그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뽑아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았어요. 돈을 줄지 안 줄지는 여기 내 변호인단이랑 얘기할 문제고 난 니년 더러운 버릇 고치러 온 거니 얌전히 들어. 이 금수만도 못한 거사. 회사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죠. 이건 하대도 완전한 하대였습니다. 이제는 사돈은커녕 같은 인간으로도 취급 안 하겠다는 엄마의 결연한 의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돈 댁에서 기생해서 내실 없는 회사 지금껏 안 망하게 해줬으면 내게 은혜를 갚아도 모자를 파네. 감히 내 딸을 기만하고 우습게 여긴 것도 모자라 사위라는 놈은 불륜까지 해? 더러운 천성은 유전인지 제 주제에 꿈도 못 꿀 거액을 빌려가 놓고 못 갚다는 어미년이나 주제 모르는 아들놈이나 아주 똑같구나. 그 더러운 집구석에서 내 딸 이만 데려갈 테니 내 딸 아니었으면 감히 누리지도 못했을 호사는 내 손으로 직접 걷어가마.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 입 닥쳐요. 그 쳐죽일 놈이나 당신이나 우리한테 한 번만 도와달라는 게 벌써 몇 번째야. 도와줄 때마다 은혜도 모르고 우리 우습게 여기며 낄낄댄 걸 똑똑히 봤는데 우리가 미쳤다고 니들을 도와? 이제 갈라서서 더 볼 것도 없는 인간들을 왜? 그 고분고분하다는 상간년년 데려다 거지들끼리 밥 굶어가며 오순도순 살면 딱 어울리겠네. 거지같이 우리 엄마한테 들러붙을 생각이나 말고 돈이나 똑바로 갚아. 한 푼이라도 빠지면 네 아들 인생 회생도 못하도록 밟아줄 테니까. 아가, 내가 잘못했다. 돈이며 뭐며 원하는 건 다 돌려줄 테니 제발 이 회사만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만큼의 가치도 없는 무릎이었습니다. 더는 저 악기 같은 여자한테 속아줄 생각도 없었고요. 이미 기차 떠난 지 오래였어요. 이제 저 여자는 나락으로 떨어질 일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바닥을 기어 읍소를 하든 말든, 그런 대표꼴을 보며 경악하며 쳐다보는 직원들이 있든 말든, 할 말을 마친 저희 모녀는 그 역겨운 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저희 사정을 뻔히 아시는 지인분은 저희 엄마보다도 더 화를 내시며 모든 거래를 그 자리에서 취소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런 간사한 인간을, 그것도 우리 엄마 돈 아니면 언제 망할지 모르는 빈약한 회사와 상대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시모 회사는 부도를 면치 못했습니다. 본인 역량 생각하면 진작 그렇게 되어도 놀랄 일은 아니었죠. 엄마가 고용한 변호사 군단 역시 막강했습니다. 고작 구멍가게 수준 회사가, 아니 이젠 그것도 망했으니 사장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저희 엄마 회사를, 그 잘난 변호사 군단을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주제에 그 여자도 도리가 없었겠죠. 결국 엄마가 빌려준 돈의 이자까지 제대로 매겨서 싹 받아냈습니다. 아직 벌받을 놈은 남아있었죠. 고작 집안 망한 걸로 남편 추악한 행태를 눈감아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모아둔 불륜 증거는 물론 처가돈까지 슬금슬금 뺏은 정황이 빼곡하게 들어찬 서류에 재판부는 당연히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죄질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으니 위자료는 당연하고 합의금도 상당했어요. 아이는 말할 것도 없이 저희 모녀의 품으로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연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회도 참 좋고 폐쇄적이에요. 기혼 연구원 둘이 불륜했다는 소식을 업계 사람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이죠. 포르노나 다름없는 사진이 공공연히 돌아다녔으니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죠. 여자는 아예 이혼당하고 연구직을 떠났다고 하고, 놈도 지방의 작은 연구소로 쫓기듯 자리를 옮기게 되었으니 이 일로 성공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업자득 사필귀정이죠. 한동안 아이와 꼭 붙어 지내며 마음을 추스른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엄마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결혼 전처럼 잠시 머무를 곳이라 생각하지 않고 엄마가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일군 회사에 저 역시 애정을 가지고 일을 배우고 있어요. 나중 일이야 어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적어도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기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3대는 바쁘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던 여자 셋이 저들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으니 이만한 복수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